안녕하세요. 핑교수입니다. 오늘은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리미트라고 하는 그 기호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극한의 가장 그 처음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자,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처음 배우다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혼동을 겪게 되는 게 이 극한 쪽이에요. 그리고 이 극한 쪽에 이제 잘못 입문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있는 미분이나 적분까지 이제 그 데미지가 세게 오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혼동을 오게 되는 거는 뭐 요즘 교과 과정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통계 쪽에서 다시 한번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과 통계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시작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도 푸는 방법이 어렵지만은 공식 따라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값이 딱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는 케이스였다고 한다면은 이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상태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 쪽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공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그 실제 측정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수학적 상식으로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그 전형적인 이 교육 과정의 좀 폐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극한부터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극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이퀄이라고 하는 기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 여러분이 수많은 극한 문제나 그 이후에 나온 미분이나 적분 문제를 계속 풀게 되겠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값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똑같다, 같다, 얘는 이거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낳는 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퀄이란 표현보다는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냐면은 이 화살표, 어딘가에 근접한다, 무엇에 준하는 값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화살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극한에서 얘기를 할 때 뭐 x 화살표 a다라고 하면은 x가 a로 근접한다, 다가간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x는 a와 비슷하긴 하지만 x는 a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예로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가 예를 들어서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라고 하는 거는 0에 한없이 근접한 상태, 즉 플러스 0000 0.0000000000에서 저 끝에 뭐 1 정도 있을까요? 이런 값이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에서 근접하는 마이너스 0.00000000에서 저 끝에 1, 이 정도 되는 값이라는 거죠. x가 만약에 10에 가깝게 간다라고 하는 건 x가 1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x 이퀄 10보다 조금 큰 값, 10.00000000에서 저 지구 끝쯤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은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야 저거 그냥 10이라고 하지 되게 까탈스럽게 구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차이, 그 차이를 갖지만 어쨌든 10은 아닌 그런 값, 혹은 10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10은 아닌 90 바로 직전에 있는 9.9999999 계속 가는 이런 값들, 요런 좀 애매모호한 요런 값들을 우리가 보통 상태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값이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게 되는 거냐?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야 정상인 애들이 수학에서 계산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 계산법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 상태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 봅시다. 자, 보통 극한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상태값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있어요. 바로 이 무한대 팔자 옆으로 눕혀 놓은 거. 이거 우리가 이제 뭐 메비우스의 고리를 뭐 딴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말 그대로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냥 계속 커지는 상태죠. 뭐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99999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00000000 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그냥 한없이 큰 상태. 그러니까 아 너무 커가지고 이제 세기도 힘들고 그냥 겁나 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걸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 똑같이 한없이 커지는 숫자인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쪽으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무한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따지기가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상충되는 의미로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크기가 작아지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x가 0으로 간다. 아까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한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극한값은 상태값이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게 상태값이 아니고서는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일단은 뭐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x분의 1은 얼마가 될까요?로 얘기를 하면은 이 분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클수록 점점 작아지잖아요. x가 플러스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뭐 10만분의 1 이렇게 갈 테니까 0.1, 0.01, 0.001, 0.0001 해가지고 0.00001 정도까지 가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0은 안 되지만 1을 뭔가로 나눈 게 0은 절대 될 수 없지만은 0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어떤 숫자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x분의 1은 0에 가깝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를 해서 x가 만약에 0에 한없이 근접하게 된다. 요거 조금 논리의 오류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대충 얘기를 할게요. x분의 1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게 이제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x라고 하는 게 0.0000001이니까 그걸 역수를 칠하면 1 0000000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지는 상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따지면은 되게 단순한 건데 어째서 이제 이런 무한대나 무한소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이 극한이 되게 골치 아파지냐라고 하게 되냐면요.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값이 되지는 않아요. 특정 값이 되지는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어떤 한 값에 이제 도달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걸 보통 이제 수렴이라는 상태로 얘기를 하는데 특정 값에 수렴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속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극한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다 똑같이 0으로 가고 다 똑같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극한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각각의 함수별로 똑같이 0으로 하고 똑같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지만은 실제로 속도 자체는 달라진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그냥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1, 0, 0, 0, 0, 0, 0 가는 이런 이제 엄청나게 큰 수가 된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EX라고 치게 되면은 E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실제로 EX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지냐면 X가 1일 땐 2, 그 다음엔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커지니까 제일 나중에는 2, 0, 0, 0, 0, 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X라는 놈하고 EX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속도 면에 있어서 EX가 한 2배 정도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뭐 X나 EX나 똑같이 커지는 건 다 똑같지 결국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2배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에 있는 놈으로 위에 있는 놈을 나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진 않지만은 똑같이 무한대로 가도 위에는 1배로 무한대로 가고 아래는 2배로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둘 다 똑같이 무한대로 간다 그래도 EX하고 X는 어쨌든 2배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x가 그 값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x는 거기에 수렴을 하고 있다. 가까이 가고만 있고 실제로 그 값은 되지 않는다. 즉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그 전제 조건 바로 뭐다? x가 a로 간다라는 거는 완전히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은 x는 A는 절대 아니다. 이게 뭐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닌데 어쨌든 X가 A로 간다는 건 X는 절대 A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전제 조건에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도 무한대로 가고 y도 무한대로 간다 그래 가지고 이게 x와 y가 도달하는 범위가 같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그 상태적으로는 같으나 속도가 다르다. 예. 똑같이 늙어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먼저 늙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여러분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요 두 가지만 인지를 하시고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시간에 예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